일기 신도시 접수 결과 나왔죠. 그동안 어디가 뭐 1등이네 어쩌네 뭐 말이 많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늘 빠져 있었죠. 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배점이 커요. 근데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전까지의 평가는 그냥 일종의 모의고사죠. 드디어 동의율이 대부분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 신도시 통합본이에요. 이거 한 편으로 다 끝내는 겁니다. 분당, 평촌, 일산 뭐 주요 지역들이 있는데 같은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지역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지역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똑같은 법을 적용받으니까. 나머지 신도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처를 미리미리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나만의 재테크 나재입니다. 어디가 신청 얼마나 했다 이런 거 다 나왔죠. 제가 깔끔하게 영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내용은 분당, 일산, 평촌입니다. 중동 3보는 관심도 별로 없고 심지어 3보는 반성해야 됩니다. 재건축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의율도 처참합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인 세 군데만 하겠다. 나머지는 제가 일단 영상을 찍기는 했어요. 멤버십에 올려놓을게요. 일단 지각 변동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아파트도 있죠. 그러나 뭐야 얘네가 이런 혜성처럼 등장한 아파트도 있고 얘는 100%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분당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평촌, 일산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평촌, 일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나도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당연히 예상해야 돼요. 괜히 멍하게 뭐 우리 지역 아니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동의율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현재는 동의율을 가미한 부분입니다. 몇몇 단지 빼고는 실제적으로 거의 유사하죠. 자, 전체적인 동의율 보겠습니다. 역시 분당 대단합니다. 분당의 이 의지 박수 쳐야 됩니다. 모두 칭찬해야 돼요. 대부분 95%가 넘었죠. 이것도 거의 95%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선도지구와 재건축은 완전히 별개예요. 선도지구 된다고 재건축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과학고 갔다고 반드시 의대 간다, 서울대 간다 확보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당 첫 번째 매우 중요하죠. 326%. 이게 뭐냐? 기준 용적률이에요. 자, 이제 내가 조금 재건축 공부해봤다 이런 분도 아실 건데 보통 300%를 기준으로 잡죠. 3종 주거지. 분당은 326%까지 해줬다.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용적률에서 마이너스 26% 하시면 돼요. 그냥 첫 번째 지금 유력한 데가 시범 삼성 한양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성 현대. 입지적으로 아무래도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쉬운 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여기까지 못 걸어갈 것도 아니고 최대 장점은 두 단지가 평형 구성이 거의 동일해요. 세대수도 비슷비슷하고 사업성도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견이 적을 수 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재건축이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100% 무조건 빨리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샛별입니다. 사업성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쪽이 늘 문제였죠. 용적률이 좀 높았죠. 그래서 이제 대니 많이 했는데 얘네들도 거의 190 내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절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은 사업성이 나쁘고 이쪽은 사업성이 좋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전 재산을 놓고 빅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찰이 없겠습니까? 그런 리스크는 있다. 그러나 사업성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샛별은 매우 칭찬해야 돼요. 선도지구에 모든 걸 걸었어요. 뭐 소규모 빌라 넣고 뭐 공공기업 넣고 그냥 넣을 수 있는 거 다 때려 넣었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일단 선도지구 대고 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죠. 사업성에 많은 부분이 희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하고 삼부가 워낙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중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다뤘던 곳들이죠. 양지마을 파크타운 같은 경우는 지번이 전부 다 공유되고 있어요. 여기 상가도 껴있고 주상복합도 껴있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주거나 사나 같이 해야 돼요. 그야말로 미워도 다시 한번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서로 물고 물려서 골치 아프다. 물론 2단지는 지번이 공유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중간에 주상복합 껴있고 상가 엄청 많고 해결되기 전까지 얘네 재건축 되게 힘들어요. 선도지구 돼도 굉장히 느리다는 소리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죄송합니다. 선도지구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엄청난 대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1점 내외에서 거의 판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도지구는 좀 어렵다. 다만 혹시 모를 대이변 특별정비구역만 받아도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효자촌, 샛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단지죠. 샛별이 요쯤에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이에요. 사업성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시듯이 용적률 다 180%, 실제적으로 326%까지 늘려주니까 얘네 160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좋죠. 대지집은 전부 다 19평, 20평으로 매우 좋습니다. 동화 같은 경우가 이쪽에 보시면 일부 단지가 지번이 공유되는데 지번이 공유되는 단지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감싸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늘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 단지예요. 정자일로는 이 도로가 정자일로라서 정자일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개 단지인데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 좋습니다. 좋다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정자일로 5개 단지 중에 좋다는 거예요. 효자촌, 시범, 삼성, 한신 이런 데 비하면 사업성이 아쉽긴 하죠. 사업성이 나쁜 것도 나쁜 건데 단지가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 거의 약간 재개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재건축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될지는 되게 좀 의문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푸른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파크타운과 거의 비슷합니다. 집원이 전부 다 공유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을 다룰 건데 어차피 비슷합니다. 푸른마을 할 거면 차라리 파크타운 하는 게 낫죠. 파크타운에서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원래 재건축 이런 개발을 하려면 도시개발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2030 성남 도시개발 계획의 분당은 미포함이에요. 즉 신도시 특별법으로만 해야 됩니다. 450% 늘려주는 건 예전형이 날라간 거고, 선도지구 된 것 중에서 특별정비구역을 우선으로 신청할 자격을 주는 건데 거기서 지정받거나 선도지구 안 돼도 특별정비구역 지정해준다니까 거기서 받거나 여튼 뭔가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재건축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어서 평촌 할 건데 평촌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가 분당 못 간다. 그럼 평촌 가셔도 돼요. 용꼬리보다 뱃머리가 나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꼭 분당이 안 맞는 거면 억지로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평촌입니다. 보시듯이 동이을 아름답다. 아주 훌륭합니다. 박수. 멋지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여기서부터 조금 분발해야 된다.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위표입니다. 귀인블럭, 샘마을, 민백, 웬만큼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선도지구 사실상 거의 확정에 가깝습니다. 세대수로 6,000세대까지 가능한데 이거 6,000세대 안 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목련이에요. 점수로 봤을 땐 뒤바뀔 확률이 거의 없지만 목련까지 합치게 되면은 6,300세대 정도 되더라고. 이거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목련은 이제 간당간당하다. 꿈마을 귀인, 꿈마을 민백입니다. 민백블럭인 이유는 민백초등학교가 있어서 이제 민백블럭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대 학원가, 평촌은 학원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매우 우수한 학군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동탄 인덕원선이 지금 착공했습니다. 얘네들 다 역세권을 바뀐다. 사업성 보면은 대지지분 다 훌륭합니다. 참고로 평촌은 330%까지 기준 용적률을 해줬습니다. 즉 30 까면 돼요. 대부분 170에서 180까지 들어오는 거죠. 얘가 조금 아쉽다. 두 번째 민백블럭이죠. 민백블럭이 사업성만 보면은 더 좋습니다. 민백블럭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 다 20평이 넘는 아이들이에요. 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용적률이 200을 살짝 넘기 때문에 한 170까지 내려왔다. 나쁘지 않다. 얘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좀 전산 오류입니다. 36.8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대지지분 10평, 용적률도 205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아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아시죠? 오류가 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샘마을, 동탄 인덕원선은 여기, 그리고 이쪽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호계사거리 이게 두 개 들어옵니다. 둘 다 양쪽으로 가서 지하철 타면 되기 때문에 둘 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재건축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 참고로 대한중, 대한여중 각각 남중, 여중입니다. 몇 없는 남중, 여중으로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목련이 간당간당한데 입지는 제일 좋아요. 중앙공원은 바로 앞이고 이거 바로 아래가 하원가고 바로 걸어서 하원가가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범기역도 갈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범계중학교 매우 명문중학교죠. 모든 게 완벽한데 다만 얘네가 이제 점수가 낮다. 만약 목련 6실단지가 선도지구가 됐다. 그러면 재건축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입지도 매우 우월하고 세대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협의할 내용이 좀 적죠. 그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역시나 죄송합니다. 대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쪽은 선도지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를 대이변을 대비해서 딱딱딱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듯이 한가라 얘가 좀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오죠. 한양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샛별입니다. 샛별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욕먹어도 그냥 할 말 할게요. 하지 마세요. 재건축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냥 리모델링 가는 게 훨씬 빠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PC공법이라고 조립식 아파트예요. 조립식 아파트니까 이제 30년이 넘어가잖아요. 한마디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게 맞죠. 예전에는 안전진단 잘 나온다고 되게 좀 선호하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 왜? 재건축을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PC공법을 지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든 재건축을 한다 치고 얘네들도 이제 슬슬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사업성 안 나온 애들인데 이제 어떡할 거냐. 저도 걱정됩니다. 가장 문제인 게 재건축을 하면 차라리 깔끔해요. 왜 다 허물고 새로 짓잖아요. 재건축은 허물고 짓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전진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때려 부실 건데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영상인데 기존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붙이는 거예요. 조립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조금 불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덧댄다. 이 보강 공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이제 안전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는 특성상 거의 최초 타이틀을 다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C공법의 리모델링 이것도 사실은 한다면 최초거든요. 지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평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얘는 되겠죠.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여기서부터는 슬슬 이제 의문이 들고 얘는 솔직히 리스크가 너무 따르기 때문에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공장 럭키 성일은 너무 점수가 낮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볼 의미가 없어요. 평촌의 특징은 선도지구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재건축 가능성도 같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신도시기는 합니다. 지금 대체지가 늘어나면서 예전 명성만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마불사 큰 말은 잘 죽지 않는다. 썩어도 준치죠. 학군 매우 좋고 입지도 매우 좋습니다. 주요 일자리 지역을 커버를 다 하고 재건축만 성공한다면 광교 위례 가격 비슷하게 갈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다 뭐 언제적 평촌이다 뭐라 난리치는 분들이 있겠지만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미 시세 일부분이 그렇게 반영돼서 나오고 있어요. 분당 보시는 분들이 평촌 나 평촌은 뭐 좀 생각 안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평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분당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분당 보시는 분들이 평촌까지는 귀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평촌 보시는 분들 당연히 나중에 분당을 가든 과천을 가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일산입니다.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로 대박난 도시죠.
일산 같은 경우는 4개 단지입니다. 4개 단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논란의 여지는 뭐냐면 이 2개 단지입니다. 동의율이 88 나왔다, 89 나왔다. 얘네도 88이다, 89다 더 낫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송 1, 2, 3호 여기입니다. 얘네가 2종이라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300%까지 올려줬습니다. 특히 백마학원과 바로 옆이죠. 학원과 접근성이 좋다. 역까지 매우 가까운 건 아니지만 버스 노선이 많습니다. 버스 뭐 여기서 타든 여기서 타든 노선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접근성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날씨 좀 걸어가시면 되고 날씨 안 좋으면 버스 타면 되죠. 사업성은 좀 아쉬워요. 일산은 용적률 낮고 대지지분 되게 커야 돼요. 일반 분양가가 비싸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일산 비싸게 일반 분양하면 안 가실 거잖아요. 보시면은 얘 정도 빼고는 사실 사업성이 좀 애매합니다. 얘도 사실 일산에서는 애매합니다. 다른 지역 가면 되게 좋다고 할 텐데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두 번째 후곡 3, 4, 10, 15 동의율 굉장히 빛나죠. 업체도 안 썼다는데 추진위원장님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다니면서 막 반대하고 이런 분도 있었을 텐데 양심상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본인 재산을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데 반대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정말 실망입니다. 그런 분들은 남한테 피해주는 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공의 적이다. 입지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매우 좋죠. 자, 그 유명한 후곡 학원가를 끼고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최고의 학군 오마중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일산도 학군지에 해당합니다. 학군지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진짜 극소수예요. 자, 사업성 같은 경우는 여기 훌륭하죠. 이제 문제는 이쪽입니다. 용적률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대지지분 좀 작다. 일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16에서 17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용적률 대비 대지지분 좀 아쉬운 건 맞다. 자, 대망의 3위죠. 여기까지는 될 수 있는데 얘부터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이제 왜냐면 세대수가 얘네가 최대가 9,000세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건 아니에요. 요렇게 4개인데 사업성이 매우 좋죠. 사업성 보면은 얘네 두 군데가 제일 좋아요. 특히 얘네가 원래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건축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단지 중에 하나고 사업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용적률 다 괜찮고 대지지분도 괜찮은 편이죠. 보시듯이 입지도 백마원과 바로 뒤편이기 때문에 매우 좋고 역도 걸어갈 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촌 3578입니다. 여기입니다. 3호선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조금 나쁜데 3호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일산의 선도지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고양시의 그 보도 자료가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는 8,000 플러스 최대 4,000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나와요. 평촌 같은 경우는 4,000 플러스 2,000 해가지고 뭐 6,000세대 이렇게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유독 일산만 맨날 6,000세대 나와요. 9,000세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6,000을 언급하냐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일산에 사시는 분도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땅 넓고 뭐 창릉 신도시 있어서 신경 안 쓰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5개를 다 모르더라도 최소한 주요 지역 3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내 지역에도 올까 안 올까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멤버십에 분당하고 평촌 정도는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아파트 단지 노도할 예정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 경기도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강남 마용성 이런 데는 언급하지 마세요. 왜? 그 지나가다 똥개도 다 알아요. 거기 좋은지 다 알아. 그거 말고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들 그런 데를 다룰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댓글로 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끔 댓글에 제가 링크 드리는데 그냥 들어와서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 주시면 이런 식으로 1대1 카톡 오면은 제가 좀 길게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 멤버십 회원님분들은 멤버십 카테고리가 별도 생깁니다. 밑에 보면은 멤버십 전용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이쪽에 입장하셔서 이제 질문 주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멤버십 아니라도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늘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1대1 문의방도 있습니다. 이건 1대1 채팅으로 이제 개인적인 정보도 좀 물어보고 하시려면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